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쉬면서도 제대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숨이 얕아질수록 몸은 굳어가고 근육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저는 단 한 번의 깊은 호흡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되살릴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는 서울의 한 노인병원에서 3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이름은 이민후, 신장과 노인내과를 맡고 있죠. 나이 60이 넘으니 이제는 환자들의 숨소리가 내 숨처럼 들립니다. 그 얕은 숨소리 속에는 세월이 있고 피로가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첫 숨을 쉽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한 번의 숨을 내쉽니다. 숨은 생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실을 잊고 삽니다. 숨이 짧아지고 가슴으로만 호흡하게 되죠. 배는 움직이지 않고 어깨만 오르내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산소가 부족한 몸은 점점 식어갑니다. 나는 환자들의 몸에서 그 징후를 너무나 자주 봅니다. 피부는 차갑고 손끝은 푸르스름하고 근육은 힘을 잃어갑니다. 박사님, 요즘은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70이 넘은 체육교사 출신의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호흡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슴만 움직이고 배는 고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하루 5분만 숨을 조금 다르게 쉬어봅시다. 그날 나는 그에게 4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멈춘 다음 4초에 걸쳐 내쉬는 단순한 호흡. 그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가볍습니다. 예전엔 없던 힘이 생겼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호흡은 약보다 강하다. 산소가 들어오면 세포가 깨어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단 한 번의 깊은 숨은 몸속의 모든 세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몸의 근육은 산소를 먹고 삽니다. 호흡이 얕으면 근육은 굶주리고 점점 약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단백질 보충제나 약을 찾지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숨입니다. 숨이 깊어지면 혈류가 좋아지고 혈류가 좋아지면 근육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병원 옥상에서 환자들과 함께 호흡 수업을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내 말에 맞춰서 호흡해 봅시다. 모두가 눈을 감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들이쉬세요. 천천히 멈추세요. 그리고 내쉬세요. 그 순간 나는 신기하게도 도시의 소음이 멈춘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람의 리듬과 사람들의 호흡이 하나로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숨은 단지 산소가 아니라 생명의 리듬이다. 삶이 어지럽고 마음이 복잡할수록 사람들은 숨을 잃습니다. 숨이 얕아지면 생각이 흔들리고 몸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깊게 숨을 쉬면 몸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루 7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세상과 자신을 멈추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침대 위에서도 좋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복부 위에 얹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입으로 조용히 숨을 내쉬며 세상의 무게를 함께 내려놓으세요.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근육의 긴장을 풀고 심장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마음까지 안정시킵니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그 변화를 봤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식욕이 돌아오고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박사님, 숨을 쉬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미소 짓습니다. 호흡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가장 공평한 약입니다. 값도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숨은 더 귀해집니다. 왜냐하면 숨은 살아있음의 마지막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진료실 문을 닫기 전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쉽니다. 들이마시며 하루를 감사하고 내쉬며 피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었다. 내 몸아, 고맙다. 그 순간 나는 느낍니다. 숨은 단지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라는 것을. 당신이 숨을 잇지 않는 한 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 한 번의 숨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환자들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사람의 몸은 숨을 속이지 않는다. 기계가 멈추기 전에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호흡이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얕거나 혹은 너무 무겁다. 숨의 리듬은 곧 삶의 리듬이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다. 숨이 얕아지기 때문이다. 호흡이 짧아지면 몸속의 산소량이 줄고 세포의 활동이 느려진다. 이것은 단백질 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산소는 근육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연료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으로만 숨을 쉰다. 그래서 혈액 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근육은 굶주리기 시작한다. 어느 날 내 진료실로 여든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박사님, 요즘은 앉아 있다가도 어지럽고 숨이 차요. 나는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했다. 수치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호흡은 불안정했다. 나는 말했다. 할머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녀는 코로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금세 입을 벌리고 짧게 내쉬었다. 가슴이 들썩이고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을 잡고 말했다. 배로 숨을 쉬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를 움직이세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조심스레 시도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눈가에서 작은 떨림을 보았다. 박사님,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해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나에게 깊이 남았다. 호흡은 단지 공기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다. 몸에 갇힌 감정이 풀릴 때 숨도 풀린다.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긴장과 슬픔이 한 번의 숨으로 녹아내린다. 나는 그때부터 환자들에게 호흡 처방을 내리기 시작했다. 약 대신 숨, 하루 3번, 5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통증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다.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이때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된다. 근육의 미세한 손상은 이 시기에 복구되고 세포는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 단백질을 합성한다. 즉,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회복의 신호를 받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종종 말한다. 운동을 하기 전에 숨을 배워야 합니다. 숨은 운동의 시작이자 끝이다. 아무리 근력 운동을 해도 호흡이 얕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반대로 호흡이 깊어지면 단순한 스트레칭도 근육을 깨운다. 숨이 근육을 일으키고 근육이 다시 몸을 지탱한다. 어느 겨울날 나는 병원 강당에서 호흡 수업을 열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10여 명의 환자들이 모여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운동이 아니라 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불을 낮췄다. 이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를 세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다시 4초를 세세요. 그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모두가 천천히 따라했다. 그 순간 눈이 내리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숨과 눈,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날 이후 참가자들의 변화는 놀라웠다. 한 노인은 밤에 5번씩 깨던 불면이 사라졌고 다른 이는 혈당이 안정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요. 나는 그 말 속에서 의학이 미처 닿지 못한 회복의 영역을 보았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호흡이었다. 호흡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다. 분노하면 숨이 거칠어지고 불안하면 짧아진다. 하지만 평온하면 숨도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숨이 당신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몸을 고치려면 먼저 마음의 호흡을 바꿔야 한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간다. 겨울의 공기는 차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있다. 한강 건너편으로 해가 떠오를 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 순간 서울의 공기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진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나는 내 안의 근육들이 깨어나는 것을 느낀다. 허벅지, 어깨, 그리고 손끝까지. 그것은 단순히 산소의 작용이 아니라 생명과의 대화다. 의학적으로 보면 노인의 근육은 1년에 1%씩 줄어든다. 하지만 꾸준한 복식 호흡은 그 속도를 늦춘다. 산소가 풍부해지면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에너지 대사가 개선된다. 즉, 숨을 바꾸면 세포가 젊어진다. 나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운동이라 부른다. 움직이지 않아도 몸은 움직이고 있다. 숨 하나가 1000개의 세포를 깨우고 그 세포가 근육을 지탱한다. 때로는 환자들이 묻는다. 박사님, 나이 들어서도 근육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물론입니다. 숨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근육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숨은 생명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잊는 순간 몸은 서서히 문을 닫는다. 하지만 다시 숨을 의식하는 순간 몸은 문을 연다. 나는 요즘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진료가 끝나면 조용히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호흡한다. 들이마시며 하루를 떠올리고 내쉬며 모든 걱정을 내려놓는다. 그때마다 느낀다. 호흡이란 참 고마운 일이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그 단순한 진리가 나를 다시 인간으로 만든다. 오늘도 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깊은 숨 한 번이 근육을 깨우고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후 건강의 시작입니다. 1일차, 아침 햇살이 병원 창문을 가득 채운다. 나는 커튼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공기 속에는 아직 겨울의 냄새가 남아있지만 그 안에도 생명이 있다. 오늘부터 나는 환자들과 함께 7일간의 호흡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첫 번째 날의 목표는 단순하다. 숨을 의식하는 것.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순간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호흡을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숨이 있다는 사실만 느껴보세요. 그 말에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마치 오랜만에 자신을 만나는 듯했다. 숨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것이 느껴졌다. 2일차, 오늘은 복식 호흡을 연습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환자들에게 시범을 보였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 조용히 입으로 내쉰다. 이 단순한 동작 속에서 많은 이들이 눈을 떴다. 배가 움직이네요. 숨이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중심입니다. 복식 호흡은 횡격막을 자극해 혈류를 개선시키고 장기의 움직임을 도와준다. 그 결과 몸은 따뜻해지고 산소는 더 깊이 퍼져나간다. 그날 오후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박사님, 손끝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그 말이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성공 신호임을 알았다. 3일차,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몇몇 환자들은 어젯밤 더 깊이 잠들었다고 말했다. 호흡이 안정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 나는 아침 회진 중에도 환자들에게 말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근육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 산소가 당신의 피로를 치유합니다. 한 노인은 내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나무가 다시 물을 머금는 듯 했다고 느꼈다. 4일차, 이제 호흡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병원 옥상 정원으로 환자들을 데리고 나갔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 잎이 하늘을 날았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했다. 들이쉬세요. 4초 멈추세요. 4초 내쉬세요. 4초. 모두의 어깨가 동시에 오르내렸다.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 없다. 빛 공기, 그리고 사람의 숨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리듬을 만들었다. 그날 오후 병동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아무런 소음도 없이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5일차, 몸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혈압이 안정되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졌다. 나는 데이터를 기록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호흡은 단지 마음의 안정만이 아니라 생리적인 회복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근육의 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인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했다. 약은 몸을 돕지만 숨은 몸을 깨웁니다.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확신이 있었다. 6일차. 오늘은 마음의 호흡을 배웠다. 몸이 회복되면 마음도 숨을 쉬기 시작한다. 나는 환자들에게 종이에 감사를 써보라고 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즉 감사는 호흡을 통해 뇌를 치유한다는 할아버지가 말했다. 박사님, 오늘은 괜히 눈물이 납니다. 나는 그 눈물이 회복의 신호임을 알았다. 7일차. 마지막 날 우리는 한강변으로 나갔다.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강물은 천천히 흘렀다. 나는 환자들에게 말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세상의 공기를 마셔봅시다. 우리는 모두 눈을 감고 한강에 바람을 들이마셨다. 그 순간 누군가의 어깨가 떨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한 중년 여성이 답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진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호흡은 단지 생리적 작용이 아니라 삶의 증거였다. 7일이 지나고 나는 환자들의 변화를 기록했다. 수면의 질, 심박수, 식사량, 그리고 표정까지 달라져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다. 피곤함 대신 빛이 있었다. 불안 대신 평온이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의학이 닿지 못한 회복의 영역을 보았다. 그것은 약이 아니라 호흡이었다. 오늘도 나는 병원 창가에 서서 숨을 쉰다. 들이마시며 감사하고 내쉬며 내려놓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린다. 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